35살이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적 미래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할 큰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모순적으로 들리죠. 여러분은 부유하게 태어났습니다. 상속이나 두둑한 은행 계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보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깨우지 않으면 가장 큰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35살이나 그 이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었다고 느낍니다. 삶이 통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구서는 지불되고 식탁에는 음식이 있고 편안한 지붕 아래 살며 주말 여가를 즐기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함정은 바로 그 편안함입니다. 그것은 현실에서는 가장 큰 꿈 도둑 중 하나인데 거짓된 안정감을 줍니다. 성장을 멈추면 필연적으로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삶에는 정체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창조하거나 붕괴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종종 나는 충분히 이루었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정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위험한 정체입니다. 그리고 정체는 즉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독과 같아서 서서히 작용하여 수년 후에야 인생 최고의 순간을 낭비했다는 느낌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몇 명의 남녀가 50, 60이 되어 수십 년 동안 살아남았지만 진정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몇 명이나 매일 같은 일상, 같은 직업, 같은 걱정을 반복하며 자동 조종 장치가 자신의 빛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소방서에서 일할 때 안정적인 직업, 제복,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돈을 벌었고 빚을 지고 살았고 그래도 적어도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낫다, 적어도 월급은 나온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은 명백한 안락함이 저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장하고 확장하고 내 안의 잠재력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살아남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실은 안락함이 적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직한 친구처럼 보이지만 바로 여러분의 야망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평범한 직업, 예측, 가능한 삶, 중요한 위험 없이 반복되는 일상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이 태어나도록 되어 있던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매년 같은 결과를 반복하도록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편안함 영역을 벗어나게 한 일은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 도전적인 것,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시도하는 스릴을 느낀 것은 언제였습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 그런 기분이 어떤 것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꿈을 현재 상태가 너무 안전해서 미루었습니까? 현재가 편안해 보여서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연기했습니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안전하다고 믿으며 평생을 보냈지만 빚에 갇히고 건강하지 못하고 열정 없고 유산 없이 끝난 사람들을 얼마나 압니까? 저는 이것을 깨닫는데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소방서에 앉아서 인생이 제가 진정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만 감옥의 안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거나 평생 후회하며 뒤돌아볼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고통스러웠고 보장 없이 시작하는 것은 불편했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편안함은 오늘은 즐거워 보일 수 있지만 성장을 막고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가진 것을 확장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인생 최대의 함정입니다.
이 조용한 감옥이 여러분의 진정한 불을 훔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깊은 곳에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더 위대한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거짓된 안정감을 버릴 용기가 있을 때만 성취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과 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만 여전히 하지 않는 것을 눈치챘습니까?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씁니다.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미룹니다. 자신에게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나중으로 미룹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 이 간극은 번영하는 사람들과 끝없는 좌절의 순환에 갇힌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행동 없는 지식은 환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상당한 급여 인상을 받거나 금전적 상금을 받은 사람들의 70% 이상이 2년 이내에 같은 수준의 부채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문제가 돈 부족이 아니라 인식 부족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돈은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것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무질서가 있다면 무질서를 증폭시키고,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명확성과 목적이 있다면 번영을 증폭시킵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경제나 재정에 대한 조언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정신적 프로그래밍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변화가 제가 빚으로 가득 찬 삶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차이점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습 내용을 실제적이고 의식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기 시작했는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경제, 상사, 가족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피합니다. 몇 번이나 더 많은 돈이 없다고 위기를 탓했습니까? 몇 번이나 운이 좋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변하기로 결심했다면 다른 수준에 있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를 몇 번이나 무시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의심하도록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귀중한 아이디어를 버렸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사업, 놓친 직업 기회, 아니면은 여러분이 결코 탐구하지 않은 재능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생각 방식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그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대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묻도록 생각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관점의 변화는 한때 잠겨 있었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결과를 보기 위해 수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정신 패턴에 따라 안내되는 작고 일관된 행동은 여러분의 삶의 과정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공부하거나 지식을 축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면 이제 그 점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식이 충분하다면 왜 그렇게 많은 지능적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직업,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 절대 갚지 못할 빚에 갇혀 있을까요? 부족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고 그 새로운 생각에 따라 행동할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서면 목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의 전체 영역을 바꾸는 단순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쓰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그것을 읽으면서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의 본질이 심은 것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면서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 모호한 생각을 날짜, 이유, 명확한 단계를 포함한 구체적인 결정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서면 결정 없이는 욕망은 어쩌면 의 구름 속에 남아있고 모호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의심만을 불러옵니다. 저는 실제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1960년에 빚에 눌린 채 소방서에 앉아서 1970년 신년까지 25,000달러를 소지하게 될 것이라고 카드에 적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호주머니에 넣고 하루에도 여러 번 자동차 안에서, 화장실에서, 신호등마다 읽었고 환상이라고 생각한 일부 동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정한 것에 대한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읽었습니다. 1년 후 제 수입은 연간 약 17만 5천 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그 카드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이 필요한 기회를 찾고 창출하도록 강요한 서면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용적이고 연구된 설명이 있습니다. 목표를 적고 공개하면 달성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통제된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적고 행동 단계를 공식화하고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목표에 대해 생각만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거둡니다. 글쓰기는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의도를 공개하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신비한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 조사에 의해 입증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아이디어를 간단하고 확실하게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쓰지 마십시오. 내년 8월 말까지 월 수입을 5,000달러 늘리겠다. X, Y, D를 함으로써 라고 적으십시오.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는 모호한 요청보다 더 일관된 행동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목표 설정 이론의 기본입니다. 그런 다음 이유를 적으십시오. 이 목표에 붙이는 감정적 무게는 힘든 날의 주요 연료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35살이 넘은 사람들도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효과적인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1. 작은 카드에 목표를 손으로 적습니다. 2. 뒷면에는 오늘 할 구체적인 행동 3가지와 이번 주에 할 행동 3가지를 적습니다. 3.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자기 전에 이 카드를 읽습니다. 4. 매일 작은 행동 중 적어도 하나는 실행합니다. 하루에 3가지 작은 행동을 하면 석 달 안에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기도 매주 금요일, 책임자로 정한 사람, 친구, 형제자매, 직장 동료에게 간단한 보고서를 보냅니다. 이번 주에 X를 했습니다. 라고 한 줄만 적으면 됩니다. 이 단계들은 소망을 움직임의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그렇다면 실패했을 때 할 일도 적으세요. 계획을 수정하고 계획에 갇히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만약 비웃는다면 좋습니다. 웃음소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결과는 주머니 속에 절대적인 침묵입니다. 저는 조롱을 받았지만 계속했습니다. 돌이켜봤을 때 무엇이 더 무게감이 있을까요? 몇 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일까요? 아니면 결정 때문에 만들어낸 인생 전체일까요? 본급 생활자가 봉급 인상을 원한다면 원하는 금액, 날짜, 3가지 측정 가능한 결과, 프로젝트 완료, 성과 목표, 상색의 제안을 적고 진행 상황을 증명하는 작은 일일 작업을 달력에 예약하세요.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12개월 목표 매출액, 매주 목표가 있는 석 달 계획, 그리고 하루에 2번 잠재 고객에게 연락하는 루틴을 적으세요. 부동산을 위해 저축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초기 투자액을 적고 자동 이체와 특정한 지출 삭감을 정의하세요. 모든 경우에 구체적인 목표 플러스 마감일 플러스 매일 행동 턴 변화,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세부사항, 결과를 기록합니다. 매일 밤 목표를 향해 무엇을 했는지 한 줄로 적으세요. 이는 진행 상황에 대한 내적 증거를 만들고 끈기, 즉 위대한 성취자와 인생의 관객을 구분하는 끈기를 키웁니다. 끈기는 신화적인 의지력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습관입니다. 이제 도전입니다.
30날 동안 정말 중요한 재정적 또는 직업적 목표를 적어보세요. 카드를 만들고 하루에 3가지 소규모 행동을 정의하고 매주 금요일 책임 보고 이번 주 X, Y 색깔을 보낼 사람을 선택하세요. 스스로와 타협하지 마세요. 30날 안에 실질적인 움직임, 적어도 새로운 기회에 열린 연락 또는 소득의 약간의 개선이 없다면 계획을 검토하고 계속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도 차에 되기 전에 포기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한 결정은 행운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약속합니다. 글을 쓰면 잠재의식, 주의력, 행동을 동일한 목표에 맞춥니다.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35살에 사실은 시작일 뿐일 수 있는 것을 충분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카드를 꺼내세요. 쓰세요. 읽으세요. 오늘 첫 번째 작은 행동을 취하세요. 당신은 평생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보이지 않는 사슬과 같은 문구들을 들어왔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가난하게 죽는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러한 문구들은 부모, 교사, 친구, 사회로부터 너무 많이 반복되어 결국 당신 안에서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할 때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내게 맞지 않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게 좋아. 이것이 조건화라는 침묵의 적입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 밀어붙이지 않고 맞서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어떤 경제 위기보다 더 많은 꿈을 파괴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학습장애 진단을 받은 11살 된 아들을 저의 세미나에 데려왔습니다. 이 꼬리표는 마치 선고처럼 그를 짓눌렀습니다. 살기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이 실패자라고 믿는 소년. 그는 자신의 무능력을 확신했고 이 믿음은 모든 낮은 성적, 바닥을 보는 모든 시선, 노력을 포기하는 모든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단지 평가 오류일 뿐이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 학생이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 우등생이 되고 학교 신문 편집장이 되고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했습니다. 변한 것은 소년의 두뇌가 아니라 그가 자신에 대해 갖게 된 이미지였습니다. 이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나은 직장에 지원하지 않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기회를 거절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내면의 목소리가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능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조건화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이 감옥이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지만 35, 40, 50살이 지나도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삶을 살고 같은 문제를 다른 단계에서 반복하는지 눈치챘습니까? 결혼하고 헤어지지만 좌절의 패턴은 계속됩니다. 직장을 바꾸지만 불만족의 패턴은 그대로입니다. 봉급이 오르지만 여전히 빚에 시달립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낡은 정신 프로그래미 같은 결과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진짜 명령과 학습된 명령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의식의 힘이 발휘됩니다. 제한적인 목소리가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당신에게 프로그래밍된 것에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변화할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변화한다는 것은 새로운 믿음, 새로운 습관, 새로운 생각을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낡은 소프트웨어로 계속 작동하면 새로운 세상에 살더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은 부정적인 믿음이 당신의 성과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한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더 높고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능성을 믿고 자신감으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그들은 더 많은 결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신적 조건화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것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하지만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조건화의 목소리가 나타날 때마다 인정합니다. 불가능하다 또는 너에게 맞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적으세요. 둘째,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보이더라도 할 수 있다. 나는 번영할 자격이 있다. 나는 배울 수 있다. 와 같은 의식적인 확언으로 즉시 바꿉니다. 이 새로운 언어의 반복이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셋째, 새로운 패턴을 강화하는 환경과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쌉니다. 작게 생각하는 그룹에 남아있으면 당신의 발전은 꽃을 피우기도 전에 방해받을 것입니다. 가장 큰 감옥에는 막대기가 없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해방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옵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부정적인 문구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새로운 결정, 하나의 새로운 조건화는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소년처럼 당신도 거울을 보고 그들이 당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즉 잠재력이 풍부하게 태어난 사람, 어떤 꼬리표도 깨뜨리고 당신 안에 항상 존재했던 것을 반영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위대한 삶을 연구하면서 깊이 파고들었을 때 동시에 명백하고 파괴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능과 기회는 어디에나 나타납니다. 하지만 승리하는 사람들과 꿈만 꾸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단 하나의 실용적인 자질입니다. 끈기입니다. 에디슨, 포드, 록펠러와 다른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글을 읽었고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에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놓지 않는 것 이상의 마법 같은 비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끈기는 강철 속의 탄소와 같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의도일 뿐일 것에 구조를 줍니다. 끈기는 침묵 속에서 고통을 받거나 맹목적으로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는 체계적인 습관입니다. 환경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할 때까지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것을 강인함, 장기 목표에 대한 끈기와 열정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자질이 원재능이나 IQ를 넘어 성공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실생활에 적용된 행동 과학입니다. 끈기를 구체적인 결과로 바꾸는 것은 세 가지 실용적인 것입니다. 명확성,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 시스템 바늘을 움직일 일일 단계를 갖는 것, 책임감, 당신이 계속하도록 밀어주는 사람이나 무언가.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적고 책임감을 갖는 것은 성취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모호한 욕망을 기록된 약속으로 바꾸는 것은 당신의 일상생활의 화학작용을 변화시키고 끈기를 키우는 진행 상황에 대한 증거를 만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했던 것은 노력의 기간과 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이 약해지고 새로운 현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합니다. 목표 설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계획과 지원 없이 변화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 측정, 책임감은 관료주의가 아닙니다. 끈기의 기반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책을 사고 메모를 했지만 배운 것을 거의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어려워지자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꾸준한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배우고 반복해서 적용하고 다시 배우러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써놓고 추구했던 목표가 있었죠. 세미나에 참여하고 과정을 따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말이죠. 조용히 끈기 있게 노력한 지 몇 년 후 어느 날 프로그램을 이끌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공식적인 자격증이 없었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되었던 유일한 이유는 아무리 무의미해 보여도 과정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왔지만 끈기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청소 회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공식적인 교육이나 경영 경험, 창업 자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결정과 질 좋은 일에 대한 헌신뿐이었습니다.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그 작은 회사는 1,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운이 좋았거나 경제 상황이 유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멀고 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제 명확한 목표와 꾸준한 행동에 반응하는 에너지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여러분의 결정을 얼마나 많이 좌우했습니까? 여행을 가고 싶거나 강좌를 듣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돈이 없어서 못해 였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자동적인 반응이 이미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대신 불가능해 라는 문장을 받아들이고 문을 열어보기도 전에 문을 닫아 버립니다. 바로 그렇게 돈은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현대 과학은 우리의 돈에 대한 관계가 정서적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빚진 사람들은 불안, 우울증, 불면증이나 만성 통증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더 많이 호소합니다. 재정 관리를 잘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유를 되찾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발견한 진실을 강화시켜 줍니다. 돈이 행복을 사지는 않지만 돈에 대한 무지가 고통을 산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여러분이 역할을 바꾸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대신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세요. 복잡한 공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쓸지 명확하게 정의하세요. 투자, 자기 개발, 기쁨을 주는 경험을 위해 일정 부분을 따로 모으는 습관을 들이세요. 돈의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면 돈은 순종적인 종처럼 행동하고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적게 벌어요. 겨우 생활비를 낼 수 있는데 어떻게 따로 모으죠?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부족함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빚이 있을 때에도 제가 번 돈의 아주 적은 비율이라도 따로 모으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단순한 행위가 저를 다른 주파수에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와 우주에게 내가 돈을 통제하지 돈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명확성이었습니다. 돈은 숭배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두려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도구일 뿐, 종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지도력을 맡지 않으면 두려움, 부족함,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낡은 프로그래밍에 의해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휘를 맡기로 결정한다면 돈이 항상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돈의 새로운 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습니까? 노예로 일하는 것을 멈추고 주인으로 명령하기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돈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방향만 따를 뿐입니다.
이 글에서 얻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잠재력이 풍부하게 태어났지만 수년 동안 그것을 잊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습관, 그리고 돈에 대한 관계를 통제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다음 비디오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지혜의 사다리를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이 밟는 각 단계는 여러분을 현재보다 100분의 1 정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